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파일의 소유권과 허가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일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명령어를 가지고 파일을 봤어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L 옵션을 쳤었죠. wrong이라고.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은 지금 자신의 파일들, 디렉토리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서 자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스크탑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LS를 치면 이렇게 색깔로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는 롱을 안 치더라도 LS만 치더라도 이게 파란색이니까 디렉토리겠구나, 요 하얀색으로 된 건 그냥 일반 파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버 같으면 이게 색깔로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리스트를 보고 그거를 짐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비트가 나와 있는 곳에 파일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D라고 되어 있으면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고, 하이픈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 파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비트가 하이픈이면 일반 파일을 얘기하고, D로 되어 있으면 디렉토리 파일을 얘기를 하고, B는 블록 디바이스를 얘기를 하고, C는 문자 디바이스 파일, 그 다음에 L은 심볼릭 링크를 얘기를 해요. 배우지는 않았는데 심볼릭 링크라는 거는 소프트 링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건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거나 보여지는 것이 하이픈 D, 그 다음에 L 정도가 많이 보이겠죠, 그죠? 일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레귤러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렉토리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파일은 말 그대로 무슨 문서라든가 그림, 사진 뭐 이런 것들이고, 디렉토리, 폴더라는 것은 그거랑은 전혀 다르게 어떤 그릇 혹은 말 그대로 서류철 같이 생긴 거에다가 뭔가 문서를 넣는 것 같은 착각을 하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서 파일로만 비교를 해보면,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파일 이름하고 열어보면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디렉토리는 디렉토리 이름하고, 결국 파일 이름하고 동일한 거죠. 디렉토리 이름하고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파일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 파일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그 쓰임새만 틀릴 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비트는 뭐라고요? 파일의 종류, 디렉토리냐, 일반 파일이냐, 아니면 링크냐, 요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부터 10번째 비트까지, 그러니까 총 9비트죠. 9비트는 지금 보면 RWX, R-X, R-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하이픈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자, 요거는 뭐냐면 요 9비트는 허가권, 그러니까 무엇을 허가했냐 하는 거죠. 첫 번째 3비트는 소유자, 두 번째 3비트는 그룹, 세 번째 3비트는 기타 사용자.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뭐를 허가했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트가 읽기, 두 번째 비트가 쓰기, 세 번째 비트가 실행이에요. 여긴 지금 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행은 X라고, 캐릭터를 X를 사용을 해요. 이쪽에 보면 나와 있죠. X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실행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소유자한테는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거를 허가해 주냐 하는 거죠. 어떤 퍼미션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파일에 대해서. 그룹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기타 사용자는 어떤 거를 허가해 주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면 RWX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자, 한번 볼게요. 자, 3비트가 RWX가 있었죠. RWX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2의 0승자리예요. 여기는 2의 1승자리예요. 여기는 2의 2승자리예요. 자승자리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2의 2승이면 얼마예요? 2는 4, 그죠? 4죠. 2의 1승이면 뭐예요? 2죠.
1은 2가 되는 거죠. 2의 0승이면 뭘까요? 2의 0승이면 0이 아니고 1이죠.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얼마가 돼요? 합치면 7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에서 퍼미션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뭐 777이라든가 777이라든가 뭐 664라든가 그죠? 뭐 755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777이라고 하면 뭐예요? 요 앞에 10진수, 요 첫 번째 10진수가 요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첫 번째, 그죠? 사용자. 두 번째 게 그룹. 세 번째 게 뭐였어요? 기타 사용자였었죠. 그러니까 유저에게 7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4, 2, 1이 다 더해준 거죠.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읽기, 쓰기, 실행을 전부 다 해주겠다는 얘기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664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664라고 돼 있으면 6이면은 어떻게 돼야 6이에요? 6이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합해줘야 되죠. 여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64 하면은 RW 하이픈, 그죠? 그 다음에 또 RW 하이픈, 또 6이니까. 그 다음에 4면 어떻게 돼요? 읽기만 가능한 거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R이 되는 거죠. 아, 여기 W군요. 그죠? RW 하이픈, R 하이픈 이렇게 되겠죠. 664면. 755도 해볼까요? 755는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755니까 다 더해줘야 되니까 RWX, 그죠? 두 번째는 5니까 어떻게 돼요? 4하고 2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쓰기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R 하이픈 X,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R 하이픈 X 이렇게 되겠죠. 755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보면 어떤 퍼미션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위에 RWX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그 의미 전달이 제대로 바로 되지만 우리가 최소한 10진수를 보고선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이진수 관련한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유자하고 그룹하고 기타 사용자의 퍼미션을 정의 내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알겠죠? 여기 보면 이를테면 제일 처음에 있는 거 RWX 하면은 뭐예요? 셋 다 있으니까 7이죠. 7. 그 다음에 R-X 있으면 뭐예요? 가운데 것만 빠졌으니까 2만 빠지니까 7에서 2가 빠지니까 5죠. 그 뒤에 것도 R-X니까 5. 그래서 이 디렉토리, 데스크탑이라는 디렉토리의 퍼미션은 뭐가 돼요? 755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연습할까요? 자, 요 밑에 틀린 거, 요 일반 파일 하나 있죠? 그 파일을 보면 뭐예요? RW 하이픈이에요. RW 하이픈이면 어떻게 해요? R하고 W 부분 4하고 2, 그러니까 6이 되는 거죠. 6이고 여기는 R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하이픈이에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일 처음에 4죠. 2의 2승 4. 그래서 결국에는 644가 돼요. 요 퍼미션은 644가 돼요. 그거를 기억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 거는 뭐예요? 링크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볼릭 링크, 하드 링크, 링크들이 있겠죠. 그 링크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 소유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소유 그룹, 어떤 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 그리고 마지막 변경한 날짜,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요게 링크의 숫자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룹,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크기, 그 다음에 최종 수정 시간,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요 롱으로 봤을 때, 리스트를 봤을 때 파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이 권한을 어떻게 부여를 할 거냐, 내가 어떤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권한을 부여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냐면 change mod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change mode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고자 하는 퍼미션이 있겠죠.
그 퍼미션을 주고 만약에 777이면 777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연습할 파일을 만들질 않았죠. 그래서 파일을 하나를 만들게요. 자,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터치로 만들 수가 있었죠. touch 샘플이라고 할까요? 샘플 파일을 하나를 만들게요. 잘 설치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샘플 파일이 잘 생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얘 퍼미션을 바꿔주려고 해요. 지금 샘플이라는 파일이 퍼미션이 어떻게 나와 있죠? 일반 파일인데 rw-r-r-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644가 지금 만든 샘플의 퍼미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실행 권한이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실행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 만든 사람조차도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할 때는 그 경로를 점하고 슬래시를 하면 뭐죠? 현재 내가 있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지금 이렇게 실행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권한이 거부되었다고 나오죠. 그죠? 권한이 거부되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퍼미션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change mode 한 다음에 권한을 7 뒤에 거는 안 바꾸고 44를 줄게요. 44 744 이렇게 주면은 내가 만든 파일이니까 나는 최소한 실행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떤 파일을 퍼미션을 바꿀 건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샘플이라고 치고 엔터키를 치면은, 뭐가 잘못됐죠? 체인지 모드에 E자를 붙였죠.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그냥 영문을 그냥 쳐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change CHMOD까지만 쳐야 되겠죠. 체인지 모드, 그 다음에 뭘로 한다고요? 744로 해주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파일 이름 샘플하고 엔터키를 칠게요. 자, 잘 된 것 같아요. 에러 메시지는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ls wrong 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rwx, 여기죠? rwx 돼 있죠. x가 새로 생겼죠. 그러면은 요번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 없이 실행이 됐죠. 지금 안에 문서가 없어서 그런데 문서를 만들고 하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change mode 644로 다시 바꿔줄게요. 644로 샘플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ls wrong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샘플 안에다가 무슨 내용을 쳐 넣을게요. 그러려면 vi 에디터 가지고 샘플을 열어볼게요. 열렸죠? 그럼 뭐 A를 누르죠? 열으면 A를 누르고 여기다가 뭐를 칠까요? 뭐 리눅스 공부 중 점점점 이렇게 칠까요? 자, 이게 다 안 나오겠지만 에스케이프 그 다음에 누르고 컬런 찍고 그 다음에 라이트니까는 W 그 다음에 Q 그래서 엔터키를 쳐보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얘를 실행시켜 볼게요. 자, 샘플을 실행시키니까 아까랑 똑같이 권한이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한을 줄 거예요. 체인지 모드 644가 아니라 744로 바꿔줄 거예요. 744. 그러면 나는 실행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실행된 게 나오죠.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써놨던 리눅스 앞에 몇 문장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커맨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죠.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문서 파일인데 확장자만 안 준 거잖아요. 내용은 있지만 실행 파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파일을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잘 실행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퍼미션을 변경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 프로그램을 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웹 프로그램을 할 때 서버에다 많은 파일들을 올리게 되는데 그 많은 파일들 중에서 어떤 거는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사용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를테면 중요한 자료가 문서로 서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놔야 될 수도 있겠죠. 남들이 읽어서도 안 되는 파일이다. 외부에서 접속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것들, 오히려 읽으면은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퍼미션을 다르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고, 기타 사용자, 일반 사용자들이 아예 볼 수 없게 만들려면 퍼미션을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770을 주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하고 그룹은 다 보고 쓰고 읽고 실행하고 다 하는데 기타 사용자는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조차를 모르겠죠. 일반적인 웹 문서 같은 경우에는 보기만 하면 되지 외부에서 접속해서 들어온 사람이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리드만 4만 있으면 되겠죠. 4만. 그룹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유자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문서니까 구태여 실행까지는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644로다가 두면 되겠죠. HTML 문서 같으면. 자, 그래서 퍼미션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는 사용자를 변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디벨로퍼 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사용자를 의미한다 그랬었죠? 아까 위에서. 자, 여기 보면 앞에 파일 소유자, 파일 소유 그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사용자 그룹하고 그 파일 소유자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소유자를 내가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사람한테 관리를 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파일의 권한을 넘겨주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저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유저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유저를 하나 생성해 볼까요? 자, 이거 좀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금 우리 프론트엔드 과정 하는 사람들은 그 사용자 입장에서 좀 보자고 그랬죠. 사용자 입장에서 서버를 바라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버 관리자가 있어서 그 서버 관리자가 서버에 관한 모든 것은 관리를 하는데, 개발자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그 안에서 파일을 생성한다든가 파일 리스트를 본다든가 확인한다든가 실행시켜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내부적인 시스템을 서버 관리자처럼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든가 시스템의 컨피그레이션을 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서버를 전문으로 하는 서버 관리자한테 맡기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 조금씩 스타디를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 특별히 하지를 않았었는데, 자, 생성하고 삭제하는 거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유저를 생성하는 거는 add user라고 해요. add user라고 해요. 자, add user 명령어를 치고 나서 내가 홈 디렉토리를 정해주고 사용할 디렉토리도 정해줄 수 있도록 되어는 있지만, 그거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유저 이름을 써주세요. 유저1이라고 그럴까요? 유저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줄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add user라는 건 뭐예요? 이 서버에 이 유저도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지금 사용자를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걸 아무나 만들면 될까요? 우리는 프롬프트가 뭘로 돼 있어요? 그냥 유저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엔터키를 한번 쳐볼까요? 엔터키를 치면 오류 권한이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예제를 보면은 여기 샵으로 돼 있으니까 루트 권한이 있는 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달러로 다 표시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유저 상황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다 뭘 쳐준다 그랬어요? 수도를 쳐준다 그랬었죠? 쳐주고 나서 저 앞에다 쳐줄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터 치면은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 루트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비밀번호 입력할 땐 계속 넣지 말라 그랬어요. 표시가 안 난다고.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자, 여기서 물어보는 패스워드를 또 물어보는데, 여기서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건 뭐냐면 유저1의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거예요. 뭘로 쓸 건지.
그래서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냥 루트랑 똑같은 애를 쳐줄게요. 원래는 루트랑 똑같은 애를 쳐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한 번 더 입력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름을 쓰래요. 이름을 쓰래요. 그냥 쭉 내려가도 되는데, 자, 뭐 A, 룸 넘버 1, 뭐 이런 식으로 쳐주면 돼요. 뭐 이거 안 쳐줘도 엔터 키를 누르면 그냥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고 예스 키를 누르면, 엔터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저가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생성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테일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게요. 아, T가 2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맨 밑에 홈 밑에 유저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잘 생성이 된 거예요. 또 그룹도 잘 생성이 됐는지 보려면 어떻게 보냐면 여기를 etc의 그룹이 아니라 패스워드가 아니라 그룹을 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잘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과정만 거치면 아이디하고 그러니까 유저가 생성이 되면서 그 그룹까지도 생성이 된다. 사용할 수 있는 그룹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들어왔을 때 아까 파일에서 봤지만은 그 사용자 명하고 그룹 명하고 둘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같은 명칭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잠시 깨끗이 하고 유저 1이 잘 생성이 된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샘플의 권한을 유저 1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일단 샘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lslong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했던 샘플은 디벨로퍼 n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유저 1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일단 앞에서 해본 것처럼 지금 디벨로퍼 n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 샘플, 자, 첫 번째 라인에 우리가 리눅스 썼던 게 이렇게 뜨죠. 그렇다면 지금 요거를 디벨로퍼 n이 실행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권한이 디벨로퍼 n한테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저 1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change owner를 사용하면 되겠죠. change owner OWN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저의 이름 user1이었죠. 그 다음에 어떤 파일 권한을 이양할 건지 그걸 쓰면 되겠죠. 우리는 샘플이고 그래서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런데 파일의 권한을 넘겨준다는 게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큰 일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대로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명령어를 봤지만 오류가 나요. 루트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오류가 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우리가 sudo를 붙여주고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lslong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user1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파일의 권한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디벨로퍼 n의 파일이 아닌 거죠. 지금은 프롬프트가 디벨로퍼 n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디벨로퍼 n이 아니라 유저 1으로 바꿔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유저 1으로 바꿔주면 자, 유저를 스페링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쳐주면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죠. 패스워드 입력하면 여기 프롬프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변해 있죠. 자, 지금은 유저 1이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홈 밑에 유저 1에 있었죠. 그죠? 아까는 어디였어요? 홈 밑에 디벨로퍼 n이었죠.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좀 깨끗이 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은 유저 1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려면 디벨로퍼 n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디벨로퍼 N으로 돌아가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때는 exi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exit.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유저1은 로그아웃이 되고 디벨로퍼 N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pwd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홈 밑에 디벨로퍼 N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홈 밑에 유저1이라는 디렉토리와 디벨로퍼 N이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왼쪽 화면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왼쪽 화면은 루트에서 우분투로 권한을 이양한 상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 보면 루트의 샘플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새로 생성된 우분투란 유저는 접근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디렉토리, 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퍼미션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건 뭐예요? 본인만, 그러니까 우분투 본인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려면 이 퍼미션을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ls long으로 확인을 하는데 디벨로퍼 N의 상태를 일단 한번 보고요. 디벨로퍼 N에 샘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저1이 디벨로퍼 N1으로 들어오고 싶다면 디벨로퍼 N이라는 디렉토리가 퍼미션이 개방이 돼 있어야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왼쪽 화면에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퍼미션을 다 바꿔주게 돼 있어요. 자, 퍼미션을 바꿔주게 돼 있어요. 777으로 바꿔줬어요. 777이면 어떤 퍼미션이죠? 기타 사용자까지 다 들어올 수 있게 보고 쓰고 실행할 수 있게 돼 있는 디렉토리가 777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고 나서 우리가 샘플을 실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사용자 관리에 관한 것들은 조금 접어두고 파일 퍼미션에 관한 것들을 조금 열심히 공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수준이 높아지거나 서버에 관심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유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처음 초보자라면 유저 관리보다는 파일 관리에 염두를 둬야 돼요. 주로 파일을 다루게 되니까.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연습한 사용자 권한을 파일에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들도 일반 개발자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두고 파일 퍼미션에 대한 거, 퍼미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퍼미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또 퍼미션의 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 파일의 소유권과 권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